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종목 더본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본코리아가 상장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. 비슷한 시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맥을 못 쳤던 것에 비해서 꽤나 성공적인 코스피 데뷔를 했었는데요. 한 달이 지난 지금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상장한 직후에만 반짝 올랐을 뿐이고요. 이후에는 그닥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 주가는 공모가 36,000원보다도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죠. 자, 여기서 핵심은요. 이 공모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깨져버렸다는 겁니다. 물론 이 국내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도 한몫하긴 했을 거예요. 상장할 당시가요. 11월 6일 미국 대선 바로 다음 날이었죠. 그때 이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증시가 널뛰었었고요. 그 이후에 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환율도 급격하게 올랐었습니다. 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에 국내 증시는 점점 빠졌고요.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가 있었어요. 12월 4일에요. 이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. 이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가 또 추가로 나오면서 증시는 더 빠지고 8월 이후로 다시금 또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죠. 사실 지금의 이 정치 리스크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일단 오늘 증시는 반등을 했어요. 자, 어쨌든 그런 시장에서 이 더본코리아의 하락폭은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왔는데, 자, 여기서 한 가지, 이 더본코리아의 공모가가요, 36,000원이었죠? 이 36,000원이 과연 합당한 금액이었는가?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일단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감안하면요. 다시금 이 공모가 위로 올라오는데, 이 공모가를 회복하기 위해서,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, 이 시간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 성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, 그런 재료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냥 애초에 이 공모가가 굉장히 뻥튀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과대 낙폭이 발생을 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사실 이 공모가의 적절성 여부는요, 이미 상장 전부터 끊이지 않았었죠. 이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역시 국내 시장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모가 뻥튀기였다는 겁니다. 상장 당시에 이 더본코리아에서 제시한 공모가 희망밴드는요, 23,000원에서 28,000원이었습니다. 중간값은 25,000원이죠. 자, 이 가격은 회사 측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. 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인회계사, 공인감정평가단 등의 이 정밀 심사를 통해서 도출된 금액이고요. 이 금액으로 기관 수요 흥행을 하게 되었고, 결국에 공모가가 36,000원으로 결정이 된 거죠. 무려 11,000원이 점프된 가격으로 상장을 한 건데, 그러면 이 가격의 근거는 무엇이냐? 이 11,000원의 점프는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산출이 된 거냐라는 거죠.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, 이 한국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상장을 주관을 했었죠. 근데 그동안에 이 두 증권사가 공동 주관을 한 상장사들이요,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. 올해 7월에 상장한 시프트업, 공모가 뻥튀기 논란이 있었죠. 이 시프트업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공동 주관이었습니다. 그리고 시프트업의 주가를 보면은요, 오늘 종가 기준 54,900원이요. 공모가가 6만원이었어요. 이미 공모가를 뚫고 내려온 지 한참이죠. 자, 그리고 뻥튀기 상장으로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, 굉장한 논란이 일었던 파도요. 이 파도 역시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공동주관이었습니다. 이 파도 사태는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, 이 파도는요, 상장 직전에
예상 실적을요, 1203억 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. 근데 상장 직후 분기 매출이 5,900만 원에 그쳤죠. 5억 9천만 원이라고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5,900만 원이요. 1억도 안 되는 5,900만 원. 자, 그리고 그 다음 분기 매출은요, 3억 원이었습니다. 네, 영업이익도 아니고요. 그냥 매출이요. 자, 제가 그 당시에 저도 파도 영상을 좀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. 저희 사무실 건물 1층 편의점 매출도 이거보단 잘 나오겠다고요. 자, 그래서 결국 파도의 주가는 엄청나게 주저앉았습니다. 파도는요, 이 매출의 크기가 작은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, 이 실적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. 돈을 전혀 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요, 이 매출의 규모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사기 상장이라는 의혹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. 결국에 이 파도를 주관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의 특사경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고요. 그리고 파도의 주주들이요, 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. 자, 지금 이러한 피해가 반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왜 증권사들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왜 주주들은 이렇게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가면서 소송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? 이게 비단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. 지금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유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 공모가를 높게 책정을 하고 그렇게 상장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익을 챙기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거. 자, 그게 어디겠습니까? 바로 상장을 진행하는 해당 기업, 그리고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. 이 공모가를 뻥튀기를 해서 수혜를 보는 이 주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주주들, 일반 투자자들의 몫이라는 거죠. 이게 바로 한국 시장의 실체예요. 자, 이런 뻥튀기 상장은요, 결국에는 이 상장을 하는 해당 기업, 그리고 주관사만 윈윈을 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고요.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이 금융당국도 결국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. 사실 그렇잖아요. 이 건강한 기업이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요. 일반 투자자들은 이 건강한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, 이 기업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이 투자를 받아서 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흐름이 되어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 애초에 이 공모가를 산정하는 것부터가 해당 기업과 해당 상장사와 주관사가 협의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샤바샤바해서 산정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둘만 윈윈할 수 있는, 상장사와 주관사만 윈윈하는 그런 높은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. 결국 이들의 목표는 뭐가 되겠어요? 이 뻥튀기 된 공모가를 어떻게 해서든 일반 투자자들한테 팔아 넘기는 것에 성공하는 거, 보다 많은 수익을 벌어가는 거, 그게 결국에 목적이 돼버린 거죠. 여기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잖아요. 뭐 파도처럼 예상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언론사나 증권사 스피커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죠. 이럴 거면 애초에 증권사 정보는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결국 일반 투자자들만 낚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장 주관사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루트를 보면은요, 이 상장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에 일정 수수료율을 곱해서 상장 주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. 통상적으로 공모가의 1%에서 2%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요. 그러니까 이 공모 물량이 많고 공모가가 높을수록
이 주관사가 수익을 증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공모가를 높이는지가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. 자, 여기서 또 이 흥행몰이를 잘해서,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상장 직후에 점프된 가격에 팔고 나오면 또 한 번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공모 기업의 홍보와 흥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 수익을,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으니까요. 이 주관사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,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데 힘을 쓴다는 겁니다. 이거는 상장하는 해당 기업도 마찬가지죠. 공모가가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면은요, 이 자본 조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지잖아요. 더 많은 투자금이 유입이 되니까. 자, 이렇게 상장하는 상장사와 주관사만 윈윈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들의 양심과 균형감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모가 상장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 보호 예수, 이것도 지금 일종의 어느 그 장치라고 보지만 이 외에요, 어떠한 추가적인 장치들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예를 들면요, 이 기업이 상장을 하고 나서요, 일정 기간 내에 이 주가가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, 이 상장사하고 주관사에서 이 공모에 참여한 공모 참여자들이 있잖아요. 이 공모 참여자들에게 공모가의 일부를 환불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묻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어쨌든 간에 뭔가 추가적인 장치는 필요해 보인다. 그리고 이제 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, 이 기업 가치에 대한 호도에 속지 말아야 할 겁니다. 웬만하면 피하는 게 상책인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을 미리미리 알고 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. 그냥 이 꼼수에 대한 처벌이 마련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미국처럼 이제 금융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. 네, 어쨌든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. 뭐 시프트업이나 파도, 더본코리아 그 외에도 수많은 신규 상장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 상장 직후에 이렇게 잠시 뒤에 올랐다가 쭉 우하향하는, 이거는 뭐 한국 시장에서 흔한 풍경이죠 이제. 네, 상장 직후에 급등을 노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요. 기관은 던지고 나가는 이런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,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결국은 그냥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는 그림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공모가를 뻥튀기 시켜서 한번 해먹고 상장 직후에 급등시켜서 고점에 팔고 나와서 또 해먹고, 아주 손쉬운 돈벌이라는 겁니다.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연이든 아니든 이 상장 직전에 대박이 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 덕분에 홍보에 성공을 했고요. 높은 공모가 산정에 큰 도움이 된 것도 맞습니다. 네, 그러나 이 더본코리아의 주가는요,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넘어서요, 이 요식업에서 실적이 나와 주어야지만 주가의 부양이 가능한 거고요. 설령 이 더본코리아가 요식업이 아닌 뭐 엔터주라고 가정을 해봐도요, 궁극적으로는 이 방송 그리고 IP 이런 데서 이 실적이 숫자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, 이 더본코리아 흥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요. 자, 앞으로도 이 방송의 흥행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건가? 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건데,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. 단지 홍보용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백종원의 성공한 모습을 근거로 이 더본코리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요,
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스텝이 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. 한마디로 이 더본 코리아에 투자를 할 때는요, 이 더본 코리아의 본업이 뭐예요? 더본 코리아의 본업은 요식업입니다. 백종원이 아니에요. 이 요식업의 현 주소를 보고 투자를 했어야 맞다라는 겁니다. 결국 더본 코리아의 이 펀더멘탈이 요식업에서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. 최근에 경기 둔화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차가워진 것, 그리고 이 요식업이 특히나 직격탄을 맞은 것도 더본 코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환경이 된 거지만요. 대외 환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빠지기 전부터도요, 이미 더본 코리아의 한계는 지적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에요. 자, 우리가 백종원 하면 떠오르는 가장 강력한 그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? 한신포차, 그리고 새마을식당입니다. 근데 한신포차는 보면은요, 그 1998년도에 오픈한 한신포차 1호점이 2022년에 문을 닫았어요. 그리고 새마을식당 같은 경우에도요, 이 직영 매장들은 다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. 만약에 이게 잘 됐으면 문을 닫을 이유가 없었겠죠. 자,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을 했고요.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해서 론칭해 왔고, 그러다 보니까 더본코리아는 뭐예요? 폐업률이 높다 라는 오명을 갖게 된 겁니다. 자, 이 더본코리아가요, 그동안 5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했는데요. 지금 현재는 20개 브랜드만 남아 있습니다. 이조차도 매장 수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. 그나마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사업이 바로 백다방이에요. 자, 결국 현 시점에서 더본코리아의 주력은 백다방이라고 하는 이 커피 프랜차이즈인 것이고요.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저가 커피, 네, 저가 커피 가맹사업, 이게 더본코리아의 정체성이에요. 근데 이 저가 커피 가맹점 사업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거죠. 레드오션 사업이라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지금 제가 서울역 지도를 놓고 카페를 검색을 해봤어요. 이미 그 한눈에 보기에도 카페가 굉장히 많죠. 이미 한국에는 커피숍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이 더본코리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요, 이 저가커피 가맹점 사업을 국내가 아니라요, 국외로도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.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넷플릭스에서요, 흑백 요리사의 흥행이 한창이던 시점에요, 이 연돈, 볼카츠 가맹점주들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그 똑같은 시점에 그 와중에 공중파 뉴스에서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조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. 그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. 자, 그러면 여기서요, 우리가 이 투자 결정에 더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? 넷플릭스입니까? 아니면 9시 뉴스입니까? 바로 9시 뉴스에서 나오는 이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뉴스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. 이러다 보니까 이 더본코리아를 향한 여론이 매우 싸늘해진 부분이 있었고, 더본코리아에서도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요. 이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으로 밀어주는 결정을 했죠. 바로 이 식용유를 싼 가격에 제공을 하는 결정이었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입막음용 단기 이벤트일지, 아니면 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뭐 그런 다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, 일단 이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는 다소 사그라든 것으로 보아서 효과가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연돈 볼카츠 이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해서요, 이 문제가 사그러들었다라고 해서 이 더본코리아의 펀더멘털의 약점이 보완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거는 별개입니다. 자, 어쨌든 오늘은 이 더본코리아의 뻥튀기 상장과 관련해서 펀더멘털까지 살펴봤고요.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보자면 백다방은 건재합니다. 저도 즐겨 먹어요. 자, 그리고 백종원이 추진하는 지역축제,
네, 축제를 할 때마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더라고 하죠. 이 지역 축제에서의 성공이 더본 코리아에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부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.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백종원이나 대전의 성심당과 같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